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형입니다. 자꾸 이제 홍보를 하죠. DSA. 그죠? 5분 발표 기출을 분석해 드리는데 작년 거 위주로 할 거예요. 작년 거 위주로 하고 그 이전도 기출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요거를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2015년도에 죄송합니다. 2015년도에 출제가 됐을 때 사실은 개별 시사 위주로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이제 5급 공채와 다르게 작성 시간이 너무 짧고 준비 자료가 너무 적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예요? 시사를 아주 큰 틀로 물어봐요. 그러면 사실은 면접관도 힘들고 작성자도 힘들어요. 너무 큰 틀에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재가 시사 말고 그 형통할 시사 뽀개기에 제가 이해하기 편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가치 철학에 관한 아주 원론적인 얘기로 들어올 것이다. 그걸 이제 시사를 가지고 시사 사례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가치 철학에 관한 어떠한 질문들 있죠. 우리 공동체의 구성 원리. 공권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공권력의 위임과 한계성,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원칙이 무엇이 있느냐? 시사 포객이 이해하기 편에 다 있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거를 이제 가치 철학에 관한 문제인데, 공동체의 가치 철학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를 2015년도에는 시사 사례를 위주로 물어봤고, 이제 작년에 변화한 게, 이제 인사혁신처가 이제 출범을 하고 본인들이 뭔가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헌장 예쁘게 잘 만들어놨어요. 보면 이제 만든 거를 알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공직 이제 그 헌장이라고 제가 제 카페에 첨부 파일로 올려드릴게요. 인사혁신처 들어가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에어클래스에 첨부할 수는 없고.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제 카페에 그 자료, 공통 자료실에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라인 수강생분들은 제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명단을 확인 후에 일반 등급으로 올려드리면 기출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기출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쪽 분야 시험은, 정성평가 시험은 나에 관한 시험이기 때문에 기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에서 방향성을 뽑아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예상 질문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기출을 보시면 그냥 제가 예전에 드렸던 기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해하기 있는 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사례를 들고 문장이 바뀌니까 당황할지 모르겠지만 읽어보면 다 같은 내용이에요.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 사회에서. 맞잖아요. 제가 전에 그랬죠. 개인으로서 나, 공동체에 속한 나, 그 포지션, 그 다음에 겹치는 포지션에서 어떠한 질문이 들어오는지는 뻔해요, 이거는. 그래서 새로운 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사례가 이제 본인들이 사례를 잘 만들어 놨어요. 사례집을. 그래서 이거를 인용해서 이거를 물어봐요. 그래서 공직에서 중요한 가치는 뭐냐? 공무원의 역할과 한계성은 뭐냐?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들은 뭐냐? 그런 것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형통할 시사 포객에 있는 내용들 다예요, 그게. 새로운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준비하면 응용을 못해요. 그래서 핵심이 되는 공통 원리를 뽑아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문의 형태가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커버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일단 제가 기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 몇 개 추려냈고 이게 복원에 의한 거니까 문장이 매끄럽지 못해요.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공무원 A가 병 걸려서 치료 안 하고 업무하다 순직했대. 그 다음에 그리고 공무원 B는 다수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수립했다. 이게 뭐냐? 자, 나라는 존재는 개인으로서 나가 있고 첫 번째 사례, 하다가 순직했어. 본인의 몸을 잘 못 챙기고 업무에 몰두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체 속에 나가 있어요. 이게 겹치죠. 개인으로서 나, 공동체라는 건
국가의 일원인 국민의 포지션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의 일원인, 가정의 일원인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장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직사회 공무원의 신분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공직사회 공동체로서의 나아가 있고, 개인으로서 나아가 있어요. 개인으로서 나는 생존의 욕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욕구가 있을 수 있죠. 맞죠?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 나는 공직 공공의 업무를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는 순간 개인으로서의 나의 포지션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나아가 돼요.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나는 무엇을 해요? 통치기구의 손발 역할을 하죠. 통치기구란 건 뭐예요? 주권자의 위임받은 그 무언가, 그게 뭐죠? 행사하는 힘, 공권력을 사용해서, 이용해서 공동체의 원활한 운영과 존속을 위해서 일하는 집단이에요. 누굴 위해서?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시사뽀개기에서 공동체 구성 원리 했죠. 그게 무슨 조문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구절이 성립하려면 제가 시사뽀개기에 설명드린 그 공동체 구성 원리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가 공권력을 행사하고 공동체 통치기구의 손발 역할을 하면서 주권자를 위해서 일할 때는 공동체 공무원으로서 나는 개인으로서 나뿐만 아니라 어떤 의무를 지게 돼요. 뭐요? 항상 내가 건강하게 공직 업무를 종사해야 되는 거죠. 맞죠? 내가 만약에 공무원인데 뭘 하다가 대통령, 극단적인 예를 들자. 내 대통령인데 내가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어. 그래서 국가적으로 아주 긴급한 사안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인데 내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그냥 죽거나 병상에 누워버렸어. 뭐예요? 리더십 부재로 인한 혼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항상 자기 몸 관리 철저히 해야 되죠.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맞죠? 국민들에게 헌신하고 내가 공공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내가 내 몸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쉽게 설명하자면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개인으로서 나 말고 공동체의 어떤 포지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생겨나는 의무가 무엇이 있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품위 유지 의무도 같은 맥락이에요. 공무원은 왜 품위 유지 의무가 있어야 되느냐? 공공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품위가 손상된 채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뭐를 잃게 돼요? 주권자의 신뢰를 잃게 돼요. 공권력은 주권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맞죠? 주권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국민 개개인의 주권으로 나오는데 주권자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상실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장인데 아르바이트생 고용했어요. 근데 이 아르바이트생이 알고 보니까 밖에서 막 이렇게 주먹질하고 막 인성이 안 좋아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깨지겠죠. 그래서 일은 다소 잘할지 모르겠지만 인성 부분이 너무 심려되면, 걱정되면 그냥 자르는 거예요. 맞죠? 똑같아요, 이 개념이. 얘가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근데 맞아요. 주권으로부터 공권력이 파생되는 거예요. 맞죠? 그게 성립되려면 공동체는 수단적 존재예요. 맞죠? 그런데 그 수단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일단 결성이 되고 나면 원활한 운영이라는 공공질서와 존속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권자들이 합의하에 본인들이 권리 제한, 의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원활한 운영과 존속을 위해서.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수단적 존재고 주권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에요. 국가라는 것도 결국은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에게 권리를 제한시킨다, 의무를 부과할 때는 어떤 이유,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거는 공동체의 원활한 운영과 존속. 원활한 운영이 공공질서를 얘기해요. 공공질서. 왜 중요하죠? 사람이 모여 살다 보면 권리의 권리 충돌 문제가 일어나요. 맞죠? 그걸 방치할 경우에는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정리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공공질서예요. 맞죠? 그걸 위해서 서로가 권리 제한되는 부분을 합의하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이 장소에서는
어린아이들도 많고 뭐 다른 사람들 담배 피지 않는 사람들 많으니까 흡연자는 흡연권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행복 추구권이지만 이 장소에서만큼은 흡연을 하지 마시오라고 공공질서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준점은 항상 가변적이라는 거. 뭐 시간축, 공간축을 같이 고려해야 돼요.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특정 집단이 아닌 다수를 위한 정책은 당연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 그 헌장 있죠. 거기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 돼요.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가이드라인 측면에서 이걸 이제 만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걸 시험 출제의 한 부분으로 내는 건 좋은데 거기 있는 사례들을 이렇게 되면 결국은 또 고시학원가에서 이걸 가지고 필기 과목식으로 사사시 분해를 해가지고 외울 수 있게끔 모범 답안을 제시해요. 그게 문제점이에요. 이렇게 출제를 해버리면. 차라리 공직 사례, 공직 현장에 있는 사례 얘기하지 말고 시사 사례에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러한 질문을 했어야 돼요. 개선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똑같아요. 자, 신고받고 출동했어요. 골목에 차량이 많대요. 소방차가 갈 수 없어요. 그랬는데, 막 그 100m를 뛰고 차량 많은데도 뛰가 소방관이 구출했어. 그런데 그만큼 시간이 지체됐겠죠. 골든타임이 있을 텐데. 그런데 아이가 있다는 소리에 과감하게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근데 순직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제천사고도, 화재사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공직사회가 사실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공익 1이라도 훼손됐을 경우에 그 사람의 인생이 파탄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익처럼 뭐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추상